자, 저는 브레인에어 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진태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교육의 좀 정확한 의미, 본질적인 의미를 알려드리고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교육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 출간한 책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책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 영상에 이어서 4번부터 6번까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책 애니어그램 성격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4번은 개인주의자예요. 개인주의자. 그림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성이 물씬 풍년하지 않습니까? 이 4번들은 주변에서 봤을 때 그 외모에서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럼 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외모적인 것 외에도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개인주의자를 정의를 볼게요. 우울한 감정을 즐기고 남들과 다름으로 정체성을 찾는 스타일입니다. 우울한 감정을 즐긴다라는 거,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울한 감정을 즐길 수가 있지? 날씨가 맑은 걸 즐겨야 되지 왜 우울한 감정을 즐길까? 자,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울한 감정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설명 초반에 그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집착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걸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40세, 50세, 60세가 되더라도 우울한 감정을 즐기는 사람이 이상해, 계속 이상해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유형이 있다,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서 보면은 그 다음 단계의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계속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우울한 감정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흐린 날씨, 비 오는 날씨 즐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다름으로 정체성을 찾습니다. 자, 남들과 동일하게 되는 거, 비슷하게 되는 거, 평범하게 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개인주의자입니다. 개인주의자. 개인주의자랑 이기주의자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기주의자는 자기만 생각하는 거고요. 개인주의자는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번 유형들이 어떤 복장이나 외모,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독특하게 하고 다닐 때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요. 쟤는 주변 사람들 의식도 안 해? 왜 저렇게 하고 다니지? 하지만 4번은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라기보다는 일단은 자기 만족이 제일 큽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게 만족스러워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좀 이해가 필요하죠. 이 4번 유형에 대한 4가지 사례들을 잠깐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들과 똑같은 것을 싫어하는 희진이. 딱 느낌이 오죠? 똑같은 거 하기 싫어하는 거. 그래서 복장도 그렇고,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좀 이런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학생들 보면 예전에 어떤 브랜드가 갑자기 유행해서 학생들이 다 그 브랜드의 점퍼를 입고 다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4번 유형은 동일하게 따라하지 않습니다. 평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이 가면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4번 유형에게 해당되는 남들과 똑같은 것을 싫어하는 이 모습은 다른 유형이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로지 자신의 개성을 충분히 계속 고집하면서 나갈 수 있죠. 왜 겨울철만 되면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동일한 검은색 점퍼를 입고 다니고,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기 비하를 자주 하는 영준이. 이 4번 유형은요, 자기 비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비하를 해요. 물론 4번 유형 말고 자기 비하를 하는 번호가 또 있습니다. 그 유형이 있어요. 근데 이 4번 유형이 대표적인 그 번호예요. 자기를 비하하다 보니까 나는 이게 없어, 그런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개인적인 글을 쓰는 야한 시와씨. 개인적인 글을 써요. 그 개인적인 글의 내용이 좀 야한 얘기도 들어가 있고,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로 오픈하지 않을 얘기인데도 오픈을 해서 글을 쓰는 4번 유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4번 유형의 글을 읽어보면요, 굉장한
개성과 독특함이 느껴집니다. 다른 유형들은 이렇게 못 써요. 그냥 다들 평범한 글을 쓴다라고 한다면 4번 유형은 평범하지 않은 글을 쓰는 거예요. 뭐 4번 유형이 꼭 다 야한 글을 쓴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독특함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사례에서는 야한 내용의 글을 썼다라는 얘기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독특한 내용을 어떤 창의적으로 예술적으로 쓰는 거는 확실합니다. 자, 네 번째,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재호 씨. 자, 지금 영상 보시는 분 혹시 음악을 듣다가 눈물을 흘려 보신 적 있어요? 음악을 듣다가 엄마 생각한 거 말고요. 그냥 음악만 듣고 그 리듬만 듣고서 눈물을 흘려 본 적이 있습니까? 남들과 다르게 별거 아닌데 쉽게 감성적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많이 목격을 했죠. 그게 4번 유형이에요. 4번 유형은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커요. 감정의 기복이 큽니다. 감정의 기복이 큰 이유는 없어요. 감정의 기복이 커요. 그냥 커요. 크다 보니까 어떤 기분에선 이런 모습, 어떤 기분에선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주변에 감정 기복이 특별히 없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모습도 뭔가 이상하다, 불편하다, 아니면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4번 유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4번 유형이 알지 못하는 잘못된 방식은 뭐냐? 남들과 다른 것을 너무 집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때로는 평범한 것을 굉장히 강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사회다 보니까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쉽게 얘기하면 유니폼을 입어야 되는 거, 교복을 입어야 되는 거, 남자들은 군대 가서 군복을 입어야 되는 거 다 평범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식도 정해진 것들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4번 유형이 불편해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직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4번 유형 남자가 군대를 가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죠. 군대에서는 이런 것들을 아마 알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4번 유형을 위한 어떤 배려라든가 어떤 그런 조치들이 사실은 또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군대에 계신 중대장, 행정관 이런 분들, 소대장, 분대장까지도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강력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군대에서 분명히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4번 유형은 자살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감정의 기복이 있어서 우울감을 많이 느껴요. 4번 남자라고 우울감을 안 느끼겠어요? 근데 군대라는 조직을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조직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지금 영상에서도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병무청에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4번을 위한 교육이 필요해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군 생활 동안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아마 군대에 계신 그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도 당연히 원하는 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해 못하면 그냥 밀어붙이고 혼내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평범한 것을 못 견디다 보니까 계속 이제 독특한 것들을 꾸미게 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평범한 것들이 필요할 때는 과감히 그런 것들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 허용하는 거고, 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신의 어떤 남들과 다른 그런 창의적인 예술성을 발휘하는 것들, 이것을 잘 구별해서 사용한다면 굉장히 멋진 크리에이터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분석가입니다. 분석가의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있죠. 5번 유형들은 책을 많이 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마 5번 유형의 집착을 생각하신 분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애니어그램을 배우지 않는 이상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 두려움을 주는 것의 방식과 원리를 알고자 깊게 공부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깔려 있냐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게 있잖아요. 그 두려워하는 것에 내가 방식을 알아야 돼. 원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책과 같은 전문적인 어떤 정보의 근원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5번입니다. 물론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다 5번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뭐가 있을 때마다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고 항상 그것의 원리와 방식을 알고자 막 계속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5번 유형의 집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도 진짜 그런 책들을 봅니다. 요즘에 뭐 기후 위기 관련된 내용들이 막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기후에 관련된 책들을 전문 서적들을 사서 봐요. 뭐 과학 부스 쪽에 가서 그거에 해당하는 책을 읽기 때문에 실제로 이 5번 유형들은 지식이 많습니다. 본인이 그쪽 전공자가 아닐지라도 그쪽에 지식이 많은 편이에요. 사례들을 볼게요. 첫 번째, 항상 자세히 알아보는 예비신랑 승한 씨. 이게 저기랑은 약간 좀 달라요. 꼼꼼함과는 달라요. 자, 꼼꼼한 거는 1번 유형 꼼꼼합니다. 철저하게 꼼꼼하게 알아보는 게 1번 유형이라고 한다면 5번은 깊게 알아보는 거예요. 예비신랑 승한 씨니까 예비신랑?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준비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꼼꼼한 사람들은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뭐가 준비됐고 안 됐고를 체크한다면 5번들은 결혼식을 준비를 하는데 왜 예식장 계약하는 비용이 왜 비싸지? 그러면 왜 비싼지 이렇게 금액이 책정되는 그거를 알아본다라는 거죠. 왜 결혼식장을 잡는데 웨딩드레스가 연결되어 있지? 알아보는 거예요. 꼼꼼하게 체크한다라는 게 아니라 깊게 그 원리를 파고 들어가는 게 5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항상 혼자인 승철 씨. 5번 유형은 혼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뭐 왕따냐?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5번들을 소외시킨 게 아니라 5번 유형 스스로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책을 읽으려면 당연히 혼자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남들과 교류하기보다는 혼자 머물고 혼자 책을 읽기 위해서는 혼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은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례. 혼자만 다르게 행동하는 창호. 자,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 일부러 난 남들과 다르게 행동해야 돼. 이런 목적은 5번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5번은 깊게 공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깊게 정보를 찾아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정답을 알고 있어요. 남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5번 유형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충 알고 행동하는 저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언론에 막 떠도는 이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5번 유형은 같이 휩쓸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더 알아봐요. 야, 요즘 뉴스에서 누가 학폭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대 하면은 와, 걔 나쁜 놈이야 다 이렇게 얘기할 때 5번은 다시 더 알아봐요. 진짜 얘가 학폭인지 아닌지 깊게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건은 이래서 이게 약간 오해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자세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요즘에 뭐가 가격이 올랐다? 근데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5번들은 깊게 알아봐서 이거는 약간 왜곡된 얘기야. 그래서 굳이 저거를 내가 뭐 마트에 가서 미리 사놓을 필요는 없어. 이런 것들까지도 정확하게 분석이 됩니다. 네 번째, 육아가 어색한 미연 씨. 이 4번들이 계속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거를 몸으로 부딪혀서 하기보다는 책을 읽어보잖아요. 정보를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몸으로 행동해서 하는 거에 굉장히 미숙한 경우가 많아요. 시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럼 아이는 육아를 아무리 공부하는 것과는 달리 아이를 직접 내가 응대를 해주고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행동을 앞서서 해야 되는 이 점에서 5번 유형은 굉장히 좀 어색함, 불편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5번 유형은 확실한데 내가 아이를 케어를 하다 보면서 야, 이거는 지식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게 더 좋아. 더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 5번은 다행인 거예요. 성숙한 5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5번의 집착은 그게 아닌 거죠. 나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아이를 한 번도 키운 적이 없는데 불안해, 불편해. 그러니까 육아에 대한 책을 더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사랑하는 거를 책을 통해서 배웠다. 그런 경우도 뭐 기회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5번 유형일 수도 있다라는 거.
자, 5번 유형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번 유형이 알지 못하는 잘못된 방식은 뭐냐? 원리를 알고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만약에 원리를 알았다 칩시다. 원리를 안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왜냐하면 뭐가 필요해요? 원리를 아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문제를 찾았다면 이제 행동으로 취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잘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5번 유형 그래서 행동이 느립니다. 느려요. 때로는 뭐가 필요해요? 적당히 하고 빨리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5번 유형은 자신이 행동이 느리다라는 거, 이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6번입니다. 6번. 6번은 충성가라고 부르는 유형이에요. 6번. 6번의 그림을 잠깐 볼까요? 뭔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준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당연히 좋죠. 내가 가지지 못한 거를 저 사람이 가지고 와서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저희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저 6번 유형은 왜 항상 과도하게 준비를 해올까? 이 부분입니다. 이 6번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불안감을.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6번의 정의를 볼게요. 지나친 의존과 의심을 함께하는 스타일입니다. 지나친 의존을 많이 해요. 좀 전에 설명한 5번 유형은 불안하기 때문에 원리를 알고자 책을 본다고 말씀드렸다면, 이 6번은요, 불안한 게 있을 때 그거를 남들에게 물어봐요. 나 이거 해도 될까? 아, 나 이거 정말 괜찮을까? 나 이거 사도 될까? 계속 물어봐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할 거, 자기가 구입할 거를 자기가 결정해서 바로바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6번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너 그거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조언을 해줬어요. 그럼 6번은 그 말을 듣고서 확실하게 결정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물어본 거는 본인이 그냥 불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불안감을 좀 더 잠재우기 위한 순간적인 행동인 거고요. 물어보는 게 끝나면 다시 불안하죠. 결정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물어봤으면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걸 할 만도 한데 또 그 사람을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지나친 의존과 의심을 같이 가지고 있는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각 유형들이 다 있습니다.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성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욱 씨, 왜 선택하지 못하는지 아시겠죠?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자기가 정한 기준이 있다면 찾아서 결혼을 할 수도 있는데 선택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또 어느 시점이 되면은 나 이 사람 만나도 될까?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아? 가족들, 주변 친구들도 계속 물어봐요. 그런데도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사례, 끊임없이 불안감에 휩싸인 주미 씨. 불안감은 끊임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결정을 해야 될 게 이 한 가지겠습니까? 내일 되면 또 생길 수도 있고, 다음 주 되면 또 생길 수도 있고, 이번에 이 직장을 가야 될지 저 직장을 가야 될지, 여름에 휴가는 어디로 갈지, 식당에 가서 먹을 때는 뭘 먹을지 다 선택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계속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런 6번이 어느 날 좀 특별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책임자의 권한을 맡게 될 때 있잖아요. 조직에서, 직장에서.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더 불안해합니다. 잠도 못 자요. 그리고 결국은 하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어때요? 너무나 귀찮은 거죠. 동일한 확인을 계속하는 지희씨. 네네, 같은 얘기죠.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자, 귀찮게 하는 용현이. 만나는 사람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자주 만나니까 자주 질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너무나 귀찮으면 이제 토로하게 되고 나중에는요, 저 사람한테 더 이상 답변 안 해줘요. 야, 너 어차피 내가 해줘봤자 그대로 안 할 거잖아. 이제 아는 거죠. 자, 6번 유형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유형이 알지 못하는 잘못된 방식은 뭐냐? 물어보는 것으로 결정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주변에게 물어보잖아요. 그 물어보는 걸로 내가 결정할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귀찮아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근데 귀찮아한다고 본인이 상처받는다고 나중에 삐쳐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그만큼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줬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고, 물어봐 놓고 의심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다른 유형들은 6번만큼 의심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심이 정말 많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6번 유형이 이런 가면을 벗게 되면 자기 스스로도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물어보면서 확인하고 이런 과정도 안 해도 되고, 상대방 귀찮게 안 할 수도 있고, 괜한 의심을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번, 5번, 6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7번, 8번, 9번까지 해서 유형에 대한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